뜨거운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1번지 현장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체제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국 사태에 대한 지도부의 사과 표명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가졌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또 본격화되는 총선 물갈이론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의원총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리 지키셨습니까? 상임위가 이제 중복이 돼가지고 네. 끝까지 있지는 못했지만 네. 뭐 대충 얘기는 다 들었고요. 네, 어제 이해찬 대표의 시작 발언이 표정이 굉장히 무거웠고요. 그리고 의원들의 소속 의원들의 또 참석률도 좀 저조했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땠습니까? 이 의원총회에 계셨던 그 분위기는. 상임위가 몇 군데가 이제 중복이 돼가지고 참석률은 시작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저조한 건 아니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님께서 뭐 참 백전노장이시다 보니까 사과도 할 것도 하고 또 어제 발언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충분히 수용하는 네. 그러한 모두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언론의 관심보다는 훨씬 더 조용히 네. 그리고 아주 질서 있게 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쓴소리도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지난 2달 동안 침묵의 카르텔이 있었다. 이거는 조국 전 장관 사태 거치면서 뭔가 말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이 뜻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김영진 의원께서 뭐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침묵의 카르텔이라기보다는 너무 일찍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이 되면서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 그래서 마치 한 발이라도 더 지혜롭게 양보를 하면 진영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그러한 형국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이런저러한 얘기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떤 의원들의 어떤 컨센서스, 공감대가 있었던 거지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스타급 초선 의원으로 꼽히는 표창원 의원과 이철희 의원이 처음 제기했던 당내 어떤 쇄신의 바람이 사실 그 전주에 이해찬 대표의 기자간담회 그리고 어제 의원총회를 네. 거치면서 뭔가 이런 새로운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갔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덮고 갔다고 할까요? 어느 정도의 좀 위험 요인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 언론인 또 언론사 여러분들을 실망시켜줘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민주당 의원 저희가 시끄럽고 누구 물러나라, 뭐 누구 바꿔라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기사거리가 되고 그 기대에 부응을 할 텐데. 실제로 그것은 언론이 좀 많이 앞서 나간 측면이 많고요. 네. 민주당은 석 달 전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저는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의 문제가 아니고 네. 혁신이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표창원 의원, 이철희 의원 뭐 두 분 다 제가 뭐 안타깝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두 분의 또 입장은 조금 더 뉘앙스가 또 달라요. 그랬을 때에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혁신은 혁신보다 더 그러니까 혁신을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는 분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때 참 우리 자신들이 뭐 겪었던 상처가 정말 작지 않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나갔고 그것이 현재의 그 당의 여러 당의 체제의 하나의 그 동기가 됐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분열보다는 단합이 좋고 네. 그다음에 혁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당헌과 당규에 있는 민주당의 강령과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치라는 것이 우리가 법률을 해석할 때도 시대가 바뀌면 그 법률의 해석이 달라지듯이 네. 민주당의 강령과 노선과 가치라는 것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특히 선거 국면에 들어가서는 더욱 그러한데 그렇기 예. 때문에 기민성 있고 과단성 있는 국민의 어떤 그 선택에 부합하는 네. 그러한 리더십을 바라는 거지 사람을 바꿔가면서까지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한 혁신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당내 분위기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해찬 대표가 기자회견 당시에 사퇴 요구는 정말 당원 극소수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후폭풍을 맞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건 극소수 쪽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 네네. 우리 당의 당원이 70만인데 아마 그 논란이 이걸 겁니다. 우리 당의 아주 열성적인 지지자분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지자분들, 그분들을 언필칭 2,000명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 대표님께서도 그 언급을 살짝 하셨는데 안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러나 수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대표님 오늘 낮에도 우리 이제 대전 의원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적극적인 생각, 전향적인 생각, 또 당신이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어떤 열성 지지자들의 변화와 어떤 혁신에 대한 요구를 저는 충분히 존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몇 해에 걸쳐서 총선 취재를 해봤는데 그때마다 늘 항상 이렇게 되풀이되는 게 있어요. 보면 그 쇄신을 기치로 해서 현역들에게는 이른바 물갈이 공포가 엄습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는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 불출마, 기존의 하위 평가자들에 대해서 이른바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일반적인 그동안 많이 반복됐던 상황인데 불출마 의원을 또 빼고 한다고 하니까 분모가 줄어들게 되면 실제로 그 여파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현역 의원으로서 난감한 우리 정 기자님 난감한 질문이신데 역대 총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희 당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통계상 30% 이상의 물갈이가 있어 왔습니다. 그 현역 의원들이 한때 많게는 60%가 훨씬 넘는 초선 의원들이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불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의원님들을 빼고 20%, 하위 20%를 솎아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했던 그러한 그 경험이나 이 20%의 범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놀라운 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물갈이는 있어 왔고 그 물갈이 폭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경쟁, 또 정치 신인들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은 경쟁,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당대표께서도 그러한 공정한 경선, 충분히 경선이 가능한 모든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그런 방침의 어떤 규정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위 평가를 놀랄 일은 아닙니다. 상위 평가를 받으실 자신은 있으십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별로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 저도 약간 같은. 쫄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총선 이야기하면 또 요즘에 빠지지 않는 인물이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총선 역할론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무래도 당에서는 좀 공동 선대위원장 정도 맡아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님께서 국회 나오셔가지고 그런 이런저런 질문들에 대해서 당신의 거취는 당신이 결정할 수 없는 그 말씀은 아마 저희가 해석하기는 당연히 대통령을 보좌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지위인 국무총리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을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어떤 함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절대적인 여야를 통틀어서 대선 주자 1등입니다. 더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기 있는 대선 주자를 총선에 임해서 민주당이 그분의 어떤 그 지지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또 접근이죠. 그런 측면에서 총리께서 조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도 당에서의 역할과 본래 정치인 아니십니까? 행정가가 아니고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의 역할과 총리로서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역할을 잘 조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연말이냐, 연초냐 분분합니다만 저도 약간 짚히는 대목은 있으나 이렇게 여기서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그 한국당의 인재 영입 얘기를 하면서 보수 성향의 논객들도 이것은 실패했다라고 규정을 입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먼저 스타트를 첫 발을 내딛었는데 결국은 박찬주발 그 후폭풍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 부분 여당 의원으로서 보고 계실 텐데
당 지도부도 그렇고 여당 소속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도 예. 그렇고 드러내고는 아니더라도 속으로는 굉장히 좀 웃을 수도 있는 우리가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나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끌어모으느냐 이게 총선 승리를 위한 큰 과제일 텐데 이것들이 결국은 당 대표의 리더십 논란까지도 번지고 있거든요.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째는 박찬주 대장 때문에 우리가 웃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분이 뭐 코미디언이 아닌데 네.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웃을 일은 없는데 다만 저분이 이 많은 국민들을 슬프게도 하고 웃기게도 해요. 예. 잊혀졌던 삼천 교육대를 끄집어냈습니다. 기회를 줬는데 역시 그것을 번복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천 교육대가 뭡니까? 1980년 그 유명한 5공의 시작을 알리고 네. 전두환이라는 전대미문의 독재자, 지금까지도 재판정에 서 있고 국민의 다수 인권, 특히 광주의 그 참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 한을 만든 장본인인데 네. 그 전두환이라는 사람과 이퀄할 수 있는 것이 삼천교육대입니다. 네. 그것을 정당한 것. 또 하나 공관병한테 감따라고 시키지 누구한테 시키냐라는 그 발언을 듣고서는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분이 육군 대장을 했으니까 안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보 전문가로서 영입 1호로 쓴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치점에서 이념적인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세상이 변했는데 아직도 수구 냉전적인 입장에서 사람의 인재 영입까지도 바라보는구나 하는 네. 그렇게 보면서 아직도 제가 아까 민주당의 혁신이 뭐냐. 민주당의 당론과 가치와 지향도 시대 변화에 맡겨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듯이 네. 자유한국당도 저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어렵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 이제? 이번에 득점을 했습니다. 어떤 득점을 했냐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총선 기획단 15명을 하는데 여성 30%, 청년 30%를 넘겼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이 단단히 참 준비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새로 영입할 인사 중에 경제 전문가, 안보 전문가, 또 뭐 청년과 여성을 대표하는 참신한 인물들이 사실 기대됩니다. 네. 기대에 좀 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이 있는 인재 영입 저희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정무수석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설전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정무수석은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기정 수석이랑은 또 개인적으로도 친하시지 않습니까? 예. 같은 나이고요. 예. 같은 나이 우리 이제 모임도 같이 하는데 예. 저분 성품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아마도 국회의원 3선 하셨잖아요. 국회의원 하실 때에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이제 그 성품을 마음껏 저희도 알 것 같습니다. 뽐내신 분인데 저기서 그 우기다니오를 한 번 내지 두 번만 정도만 했었어도 괜찮았는데 예. 어느 방송에 보니까 6번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4번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차수 변경 한 12시가 넘어서 국감을 결국 방해하게 돼서 유감스럽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강기정 정무수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하고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경원 대표한테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뭐 같이 거의 뭐 국회의원 같이 한 그러니까요. 사이니까 예. 나이도 같습니다. 예. 63년 토끼띠인데요. 한번 좀 대화를 먼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이 설전이 오간 이후에 강기정 수석이랑 이렇게 뭐 개인적인 통화나 뭐 말씀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생각 안 알려주시면 못했는데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